자,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면 개수가 정수인 서로 다른 세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 된답니다. 상수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저 3차식을 인수분해하려면 이제 조립제법을 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문자가 나와 있을 때는 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보통 문자가 지워지는 X값을 대입하면 보통 그걸로 조립제법 되니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K가 보이고 얘는 플러스 K가 보니까 X에다 1을 한번 대입해보는 그런 꼴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X에 1을 대입하는 여기 2 마이너스 K, 1차 함계수 K 마이너스 1, 상수항 마이너스 3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의 인수분해가 x-1, 그다음에 2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4,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여기는 2차식이 또 다른 2차식 두 개 곱으로 처리가 돼서 실제로는 새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고 그 개수는 정수여야 돼요. 얘는 개수가 정수이니까 1차식 하나 나왔고 여기가 개수가 정수인 1차식 두 개를 더 추가로 인수분해 돼야 되는데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2니까 얘를 만약 인수분해 한다면 두 개 가로로 처리되겠지만 당연히 x 앞에 하나는 2x일 테고 정수니까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x로 갈 텐데 뒤에 있는 상수는 이게 곱해서 3이 되는 상수가 정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박아두도록 합시다. 이렇게. 그러고 나면 얘를 이제 분배했을 때 2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bx 플러스 ab 얘가 이 식과 서로 같아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조건이죠. 마이너스 k 플러스 4는 a 플러스 2b랑 같고 따라서 k는 k값 구하는 거니까 k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플러스 4랑 같을 거고요. 그 다음 ab의 곱은 3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곱이 3인 케이스를 찾아야 돼요. 정수로 ab 두 개가 정수인데 둘을 곱해서 3이 되는 케이스 1, 3, 그 다음에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네 종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랬을 때죠. 이랬을 때 K의 최대값. 근데 생각해보면 K값이 이제 이걸 정리하는 건데 이거 조금만 4 마이너스를 빼내면 A 플러스 2B 이렇게 될 거예요. K가 최대가 되려면 이 값이 최소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빼는 값이 4는 정해져 있는 값이고 빼는 값이 가장 작을 때 K의 최대가 나올 테니 K의 최대값 라지 M 걔는 얘네가 최소일 때 A 플러스 2B가 최소일 때가 언제예요? 이때 아니겠나요? B 앞에 있는 개수의 음수의 절대값이 제일 클 때 요때를 집어넣으면 이 값은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6 합치면 마이너스 7에 음수 붙으면 플러스 7 4 플러스 7이니까 11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K의 최소값 4에서 이 전체 뺐을 때 최소가 남으려면 이 값이 최대여야 되죠. A 플러스 B가 최대일 때는 또 이 값일 때겠네요. B 앞에 개수에 2가 붙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4가 되고 1 집어넣으면 6이 되고 합치면 7이 되죠. 4 빼기 7 마이너스 3 따라서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의 값 14 이렇게 구해지겠습니다. ABC인 삼각형 ABC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ABC의 둘레값을 구하시오. 뭐 가는 아무래도 식의 구조상 B-C로 묶이는 인수분해가 필요할 것 같고 나는 ABC의 관계를 말하는 것 같고 다는 뭔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ABC의 값을 ABC 중에 뭔가 하나를 찾아내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가를 인수분해 봅시다. 아까 말한 대로 이쪽에 B-C가 보이고 이쪽도 B-C가 보이죠.
그럼 아마 예상상 이것도 B-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이쪽에 나와 있는 EB-BC-C제곱을 인수분해해보면 여기 EB, 여기 B, B-C가 나와야 되니까 이쪽에 C를 주고 이쪽에 플러스 C를 줘야 될 것 같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EBC, 이렇게 하면 플러스 BC, 그래서 마이너스 BC가 될 테고 이쪽은 B로 묶으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인데 얘는 B-C, B 플러스를 인수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B-C가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가에서 B-를 바깥으로 빼내요. 그러면 저기 안에는 A제곱이 남고 여기서 B-C 하나를 빼내면 2B 플러스 A가 남아요. 플러스 2B 플러스 A. 이쪽은 B-를 빼내면 플러스 B, B 플러스 E. 아무래도 좀 더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라는 뜻인 것 같고 여기 A 주고 여기 A 주고 이쪽에 B 플러스 E, 이쪽에 B 플러스 E, B. 그럼 B 플러스랑 B를 곱하면 위에 있는 상수항이 나올 테고 둘을 더하면 2B 플러스가 나오죠. 근데 이쪽도 플러스 이쪽도 플러스니까 둘 다 플러스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인수분해 마무리 해보니 B-C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E 곱하기 A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죠. 세 개를 곱해서 0이 된 거니까 얘가 0이 되거나 아니면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ABC는 삼각형 세변 길이라 세변 길이 더해서 0 될 수 없고 두 변 길이 더해도 0 될 수가 없죠. 그럼 B와 C가 서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리고 이제 나를 봅시다. B와 C가 같으니까 저게 C라는 문자를 B로 바꾸면 되겠죠. 문자를 여러 개 쓸 필요 없으니까. OA는 넘어가면 10B 빼기 2B니까 8B가 남을 겁니다. 양변을 5로 나누게 되면 A는 5분의 8B. 누가 더 길죠? A가 더 깁니다. 이건 이등변 삼각형인데 A라는 한 변이 좀 더 긴 이등변이니까 이런 느낌의 삼각형을 떠올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여기가 B고 얘가 B가 되고 이쪽이 A인데 A를 그냥 이걸로 쓸게요. 5분의 8B. 다 문자 하나 통일하는 게 좋으니까. 원래는 뭐 A, B, C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냥 다 B로 통일해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를 써먹어야 될 것 같죠? 넓이값, 높이를 재야 되겠네요. 밑변 길이는 5분의 8이지만 절반 이등변이라 위에서 아래로 수선을 내리게 되면 밑변이 수직 이등분돼서 왼쪽에 한 변 길이를 5분의 4B로 둘 수 있어요. 그럼 피타로 정리로 여기는 높이값을 정의할 수 있죠. 높이를 H라고 한다면 H의 길이는 이거 제곱, B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 25분의 16 B의 제곱의 루트 씌운가 이렇게 될 테고 얘는 25분의 9B 제곱의 루트 바깥으로 이제 루트 바깥으로 수가 빠져나오죠. 5분의 3B 뭐 그리고 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얘는 뭐 느낌상 못 봤어도 뭐 이렇게 어려운 계산은 아니라 뭐 그렇게 불편한 건 없는데 5분의 5B로 볼 수 있고 얘는 5분의 4B 우리가 이제 직각삼각형 보면 3, 4, 5 조합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5인 상태로 5분의 3, 4, 5 이렇게 되는 조합이니까 이게 느낌상 이렇게 된다는 걸 어느 정도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5분의 3B 헷갈리니까 이렇게 표시합시다. 자 이제 남은 건 넓이값 구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5분의 8B 곱하기 높이 5분의 3B 그럼 넓이가 36이 나와요. 약분하면 이렇게 4가 남고요. 그럼 B제곱은 이게 12분의 25죠. 역수로 곱하면 12분의 25 약분하면 3이 남고 75네요. 따라서 B는 5루트 3 이렇게 됩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건 삼각형 ABC의 둘레값이니까 이쪽 아까 여기가 B였고 B 두 개 삼각형 둘레 구하려면 B 두 개에다가 5분의 8B를 더하면 2B 더하기 5분의 8 5분의 10 더하기 5분의 8 5분의 18B 그게 이제 둘레예요. 5분의 18에다가 B값 5루트 3을 곱하면 18 루트 3 이게 삼각형의 둘레가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복소수에 대해서 z제곱과 z-9i가 모두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을 계산하는 문제. 일단 z 생각해보세요. z를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z-9i. 이거 뭐 어렵지 않은 게 z를 정리를 좀 해보면 a제곱 플러스 2a제곱 i 플러스 a-ai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 네, 그래서 i가 안 붙는 걸 이제 따로 모아서 실수 부분으로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i가 붙는 것 2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i. 자, 여기다 9i를 뺀 거니까 z-9i는 실수 부분은 그대로일 테고 여기서 9를 빼게 되면 2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0i. 이게 실수가 되어야 된대요. 실수 조건은 얘는 뭐 관계없는데 뒤에 있는 허수 부분이 0이 됐어야 실수가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2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0 인수분해. 여기 2a 여기 a 이쪽에 2 여기 5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 이쪽 플러스. 그러면 4a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a. 따라서 2a 마이너스 5 곱하기 a 플러스 2 0. 따라서 a 값은 2분의 5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가 이 z-9i가 실수가 되는 조건은 a 값이 이렇게 두 개인데 얘만 실수인 게 아니고 얘도 실수해야 되는데 z제곱도 보신 바와 같이 z를 정리했다 하더라도 z가 좀 불편하죠. 이 식을 제곱하기는 좀 불편해요. 그래서 다른 걸 고민해 봐야 되지. 그렇다면 직접 제곱하는 게 아니라면 z제곱이 실수? 이걸 뭘로 받아들일 거냐는 거죠. z제곱이 실수. 그렇다는 뜻은 z는 뭐라는 얘기죠? 실수이거나 또는 순허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허수를 끼고 있는 복소수 형태에서 제곱해서 실수가 되는 꼴은 그게 온전히 실수이든지 아니면 순허수인 경우만 제곱하면 실수가 되지 일반적인 허수는 제곱한다고 실수가 되진 않죠.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 z가 실수일 때. 그럼 z가 실수이면 여기가 0이 된다는 뜻이죠. 2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0 된다. 여기 2a, a, 1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또는 1이거나. 여기 두 번째, 순환수가 되기 위한 조건. 그럼 순환수가 되려면 반대로 얘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고 그리고 동시에 1이 될 수가 없어요. 앞에 게 대신에 이제 0이 돼야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 해보면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1. 근데 위에서 보면 1이 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만. 이제 모아야 됩니다. 어떤 게 답인지 잘 봐야 돼요. 얘도 답이고 이 첫 번째 조건은 여기 있죠. z제곱이 실수라는 조건은 얘도 답이 될 수 있고 또는 얘도 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왜냐면 z제곱이 실수인 케이스는 실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순허수도 존재하니까 실수 위기에 위한 a 값은 이거고 저 z제곱이 순허수가 되기 위한 a 값은 이거기 때문에 둘 다 답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다가 동시에 뭐를 만족해야 되냐면 a 값은 2분의 5 아니면 마이너스 2를 만족해야 되니까 위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이 뭐예요? 마이너스 2밖에 없는 거죠. 위도 만족하면서 그러니까 위도 만족한다는 얘기는 z제곱이 실수가 되는 후보가 3개 있고 밑에 z-9i가 실수가 되는 후보가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이 위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은 딱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2개 중에 하나만 만족하니까 둘 다를 만족한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정답이네요. 0이 아닌 복수 z와 켤레 복수 z바에 대해서 항상 실수인 것은 이 문제는 사고가 좀 복합적이셔야 됩니다. 필요하면 연산도 해야 돼요. 하지만 연산만 하기에는 이게 학교 시험에 이런 것들 보기로 나오잖아요. 여기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z를 a 플러스 bi, z바는 a 마이너스 bi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집어넣고 풀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끌릴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는 이렇게 Z와 Z바를 일반화 시켜놓고 집어넣어서 연산할 필요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이 방법이 좋아요. 주어져 있는 거에서 항상 실수, 이 말이 중요한 조건이거든요. 보기 중에 항상 실수인 것이라는 뜻은 실수 조건이 뭐냐면 어떤 복소수가 있는데 여기 Z 있어서 또 좀 헷갈리니까 어떤 복소수가 있는데 이 복소수가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그 복소수에다가 그 복소수에다가 켤레를 취했을 때 그 값이 서로 같아지면 그 복소수는 실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항상 실수라면 이 복소수에다가 켤레를 취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항상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이렇게 분수 형태니까 이렇게 대각선 모양으로 크로스 곱할 수 있죠? 곱하면 Z제곱, Z바의 제곱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럼 넘기면 Z 플러스 Z바로 인수분해, Z 마이너스 Z 합차로 인수분해 된다 뜻이죠. 그럼 얘가 항상 0이 되려면 Z 플러스 Z바가 0이 될 수도 있지만 또는 Z 마이너스 Z바가 0이 될 수도 있고 이 조건이 뭐죠? 이게 실수 조건이에요. 근데 이 조건이 뭐죠? 이건 순호수 조건이죠. 이거 보자마자 빨리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결론은 기억이 성립한다. 기억이 항상 실수가 되려면 이 기억이라는 값이 항상 실수라면 이게 실수 조건도 만족하지만 이 Z가 순호수 조건도 만족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뭘 말하고 싶으냐면 얘랑 모양이 항상 똑같으냐고 마냥 이렇게 길게 갈 필요도 없어요. 얘랑 모양이 항상 똑같아요? 이게 만약 이 Z가 실수였다고 쳐봐. 실수에다 켤레를 취해도 어차피 실수죠. 이해됐니? Z가 만약 뭐 3 같은 실수야. 그럼 얘는 Z반은 3, Z도 3, 얘도 3. 약분하면 다 1로 동일해지죠. 이걸 정리하면 이렇잖아요. 숫자를 안 집어넣어도 Z와 Z반은 같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줘보세요. 양변이 1로 서로 같아지죠. 근데 얘는 Z와 마이너스 Z바. 발레를 찾아볼까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발이 좀 헷갈리긴 하네요. 이게 얘랑 항상 같아야 실수죠. 근데 이게 항상 같으려면 Z의 모양은 순허수이든지 아니면 실수일 때만 이게 항상 같다는 뜻이에요. 이게 논리 맞는 거죠? 다시. 이게 항상 실수가 되려면 이 모양과 이 모양의 켤레에 취한 우변의 모양이 서로 같을 때 실수가 성립하죠. 근데 이게 서로 같아지기 위한 조건이 뭐였냐면 쭉 풀어봤더니 Z가 순허수이거나 아니면 실수라면 이게 순허수이면 뭐만 틀리죠? 허수의 부가 반대니까 위아래 약분시키면 마이너스 1이 나올 테고 야도 위아래 약분시키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이게 만약 실수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좌변 우변이 각각 1로 같아지겠지. 근데 이 Z가 0이 아닌 복소수라고 돼 있지 이게 실수입니다 순허수입니다라고 단정 짓지는 않았죠. 이건 발레가 너무 많은 게 만약 Z가 1 플러스 i였어요. 그럼 Z만은 1 마이너스 i죠. 이거 우리가 공식으로도 배우잖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는 i였죠. 근데 이걸 위아래 뒤집어요. 이렇게 뒤집어서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면 답은 마이너스 i였죠. 같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 것처럼 얘가 성립하려면 이 Z란 복소수가 기억이 성립하려면 항상 실수이려면 순허수나 실수일 때만 항상 기억이 실수가 되지 순허수나 실수가 아닌 복소수가 되면 그때는 기억이 항상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모양을 딱 봐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분모의 켤레, 분자의 켤레랑 위아래 뒤바꿈이 역수 형태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뜻인데 이게 기억의 모양을 처음 보자마자 이게 과연 항상 성립할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위아래에
이게 복소수 위아래를 뒤집은 역수가 항상 성립한다고 보기는 항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직관적으로 보자마자 아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교환이나 위아래 교환, 좌우의 교환 이런 것들이 항상 원활하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건 느낌상 꼭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얘랑 이게 실수라면 각각을 켤레를 취한 켤레를 취하면 Z가 되고 1은 어차피 실수라 켤레를 취해도 1이죠. 같겠나요? 보통 뺄셈은 교환이 성립하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이건 딱 봐도 아닐 것 같죠. 니은은 틀렸고 디귿은 여기다 켤레를 취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같아요? 이건 같겠죠. 곱셈이잖아요. 앞뒤를 바꿔 곱해도 어차피 답은 똑같을 테니까 디귿은 아 실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리을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같아요? 이것도 뺄셈이잖아. 뺄셈은 기본적으로 교환이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아 이것도 안 돼. 뺄셈이니까 앞뒤 바꾸면 앞뒤를 쉽게 바꾸면 이게 항상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구나 라는 거죠. 여기는 이건 좀 분배를 해봅시다. 미음 저 모양에서 좀 헷갈리기 때문에 분배를 해보면 3z z바 플러스 3z에 마이너스 2z를 계산하면 플러스 z가 남고 이걸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z바가 되고 미음은 이 모양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켤레를 취하면 3z바 z 플러스 z바 플러스 z 같아요? 이건 같겠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게 직관적으로 이게 계산을 안 해봐도 이 문제는 디귿 미음이 답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186은 켤레를 취해서 실수이니 켤레를 취한 상태에서 실수가 성립하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라 라는 과정만 밀어붙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잘 이용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되고 약간 애매한 것들은 이제 연산을 시도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느껴지면 자, 복수 Z가 다음을 만족할 때 Z 플러스 Z 바의 값을 계산하시오. Z-1-5y는 양의 실수, Z 곱하기 Z 바는 29. 켤레끼리 곱했으니까 당연히 실수 부분의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의 제곱. 그게 29. 뭐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근데 이건 구체적으로 숫자를 좀 답을 구체적인 숫자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볼 필요 있을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좀 구체적인 연산을 위해서. 이렇게 두시고 저기다 집어넣어 봅시다. Z-가 Z-1 플러스 5y 그럼 A-1 플러스 B 플러스 5y 얘가 양의 실수 일단 어쨌든 실수라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B 플러스 5가 0이 되어야 되므로 B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되어야 되고 양의 실수라는 뜻은 남아있는 양수인 이 실수인 A-1이 0보다 커야 된다는 뜻이니까 A는 1보다 크다. 이 조건을 이제 갖고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럼 여기는 Z를 A-5y Z바는 A 플러스 5y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Z, 나에서 말하는 Z 곱하기 Z바 켤레끼리 곱하는 거죠. 그러면 실수 부분의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의 제곱 그 값이 29 따라서 A제곱은 4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여기 보면 1보다 크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2가 정답이다. 그래서 A 값, B 값 이렇게 구하신 다음에 네, 집어넣어서 이제 여기를 저기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저걸 더 셈하게 되면 얘는 2A가 답이겠죠? 4 이렇게 정리가 힌트만 406번은 어떻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는 묶는다. 어떤 규칙이에요? 어차피 이 문제를 풀 때 또 뭐 이런 사고는 굉장히 얼척없죠. 아이 뭐 한 19제곱까지 근데 뭐 겹쳐 있긴 한데 몇 개 안 되니까 뭐 어떤 규칙이 좋아 보여요? 그냥 막 해봐? 어차피 뭐 이런 느낌 아닐까? I
더하기 i 제곱이 2개, i 세제곱이 2개, i 4제곱이 2개, 계속 2개. 어디까지 2개? 18가지 18가지 2개, 마지막 i 19제곱 하나. 한번 해볼까? 이건 좀 약간 무식해 보이죠? 우리도 배운 사람인데, 배운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은 그 2개씩 아, 2개씩 묶으면 0 나온다. 4개씩이요. 나 4개씩 묶으면 0 나온다. 어떻게 4개? 이렇게 4개? 네? 그 묶음을 4개는 묶으면 여기 나와요. 아, 묶음을 4개. 이 묶음, 그 다음에 i의 4제곱 플러스 i의 5제곱. 이렇게 묶으면 0 나온다. 네. 그래요? 얘는 i-1, 얘는 -1 마이너스 i, 얘는 -i 플러스 1, 여기는 1 플러스 i. 네, 그렇게 되네요. 그렇게 봐도 괜찮아요. 이건 선생님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셔도 괜찮긴 합니다. 그러면 4개씩 이런 묶음 4개씩 묶은 게 이게 몇 개인 거예요, 그러면? 이 풀이도 나쁘진 않은데 이게 몇 개냐도 계산해야 되잖아. 이 4개씩 몇 개가 존재하느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뭐 4개씩 몇 개냐, 이 4개를 하나의 세트로 본다면 이 세트가 몇 개냐는 거죠. 몇 개요? 이 세트가 4개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는 끝에 이게 남겠죠. i의 17제곱 플러스 i의 18 플러스 i의 18 플러스 i 19 이렇게 남을 것 같아요. 나쁜 풀이는 아닌데 이거보다 더 좋은 풀이가 있어요. 더 좋은 풀이는 이게 왜 이렇게 중복돼서 나와서 사람을 귀찮게 하는지 이제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씩만 계산하고 싶은 거잖아. 하나씩만 구해서 더하면 이렇게 4개면 0이니까. 그래서 하나씩만 앞대가리 맞다는 거예요. 어차피 가로가 다 덧셈이니까, 덧셈이라는 얘기는 그냥 중복하지 않고 한 개씩만 빼다가 덧셈이 될 테니까 앞대가리만 더 더해서 새로운 가로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더하기 뒷대가리 있죠. 표현이 좀 그런데 이렇게 이거 계산하면 돼요. 그럼 여기는 4개씩 묶으면 0이 되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남죠? 17과 18, 2개 남죠. 그 2개는 앞에 있는 순서 2개가 따라 움직이는 거겠죠. 어차피 이게 시작 1제곱부터 1제곱, 제곱, 세제곱, 4제곱, 다시 1제곱, 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끝에 2개 남는다는 얘기는 그냥 앞에 2개 남는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앞에 있는 가로에서는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남고 뒤는 얘도 2개 남겠죠? 얘도 항이 18개, 얘도 항이 18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2개가 이렇게 앞에 있는 2개 얘가 남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남네요. 그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돼서 a 값은 마이너스 2, b 값은 0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자연수 m에 대해서 있는 거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고르시오. 이 m은 자연수죠. 어떤 자연수 걸 줄 몰라요. 근데 z의 어떤 m제곱에 1을 만족하는 자연수 m이 존재하냐? 이거는 약간 해봐야 되겠네요. z 1 집어넣으면 i 플러스 마이너스 i 0 z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Z 세제곱, 얘는 마이너스 I, 얘는 세제곱하면 음수에 마이너스 I니까 플러스 I, 0, Z 4제곱, 1 더하기 1, 2, Z 5제곱이면 다시 얘랑 반복 아니에요? 이 5 집어넣으면 다시 얘 꼴이 나오죠. 결국은 Z에 자연수를 계속 집어넣어도 나올 수 있는 숫자 조합은 0 나오고, 다음 순서로 마이너스 2 나오고, 다음 순서로 0 나오고, 다시 다음 순서에 2 나오고, 다시 다음 순서에 0 나오고, 이게 반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1이라는 값이 나올 수는 없는 거겠죠. Z200은 4의 배수, 2. Z202는 짝수인데 4의 배수 아닌 건 마이너스 2. 합치면 0. 네, 이건 맞겠네요. 임의의 자연수 M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죠? ZM은 이거 좀 전에 했잖아요. 실수란 얘기죠. 임의의 자연수란 게 무슨 말이에요? 임의의 모든이에요. 모든 M에 대해서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연수 중에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어떤 자연수를 집어넣어도 이 복수수는 무조건 실수이냐? 그러네요. 무조건 실수네요. 어떤 자연수를 집어넣어도 어쨌든 답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 그냥 실수냐 묻는데 답 결과가 다 실수가 맞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답이다. 니은 디귿이 정답이죠. 근데 연산을 조금은 자, 두 복소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Z1을 n번 곱하고 Z2를 n번 곱해요. 결국은 곱하는 횟수는 동일하게 곱하겠다는 얘기죠. 자연수니까 1 집어넣어봐요. 같으냐? 근데 딱 봐도 안 같죠? 2 집어넣어봐요. 같았냐? 3 집어넣어봐요. 같으냐? 이걸 따져보겠다는 얘기인데 일일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또 간단하지도 않고 뭔가 규칙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Z1은 그래도 좀 우리가 조금 눈에 많이 익은 게 Z1을 어쨌든 거듭 제곱해야 되는데 제곱해 볼 때 루트 2는 제곱하면 좀 간단한 유리수 값으로 나오고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2i가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약분했더니 i분의 1이네. 이거를 실수하면 마이너스 i죠. 그럼 Z1의 제곱이 마이너스 i니까 Z1의 4제곱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i의 제곱이죠. Z1의 4제곱은 Z1의 제곱에 다시 제곱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Z1의 8제곱은 Z1의 4제곱에 다시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에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이 안에 안 했던 뭐 Z3제곱이나 Z5제곱 여러 가지들은 왜 굳이 안 했냐면 1이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는 이 Z는 Z1부터 Z8까지가 다 다른 값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그럼 Z8이 되면 다시 Z9부터는 또 다시 재반복. Z9는 Z1과 같고 Z10은 Z2랑 같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복소수인 거고 오른쪽에는 쟤는 뭐 많이 하던 거잖아요. 양변 2를 곱해보세요. 2Z2는 마이너스 1 넘겨요. 그럼 플러스 1 루트 3i. 양변 제곱하면 4Z2 제곱 플러스 4Z2 플러스 1 마이너스 3 넘어오죠? 그러면 4가 되고 양변 4로 나누게 되면 Z2의 제곱 플러스 Z2 플러스 1 어디서 많이 보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잖아요. Z2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Z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0. 이 꼴이죠, 이걸. 따라서 Z2의 세제곱은 1. 얘도 1 나오고 얘도 1 나오나요? 그 사이에는 수의 구조상 서로 같은 수가 나오기가 어렵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Z1은 주기라고 표현할게요. 주기가 얼마인? 8인 복소수고 Z2는 주기가 3인 복소수예요. 근데 둘은 똑같은 거듭 제곱해서 같은 답이 나오려면 이 n 값은
3과 8의 공배수겠죠. 3과 8의 공배수는 3과 8의 최소 공배수인 24의 배수가 오면 그때부터는 24라든지 뭐 48이라든지 이런 수가 오면 Z1과 Z2가 서로 같은 값이 되는데 n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n의 최소는 24가 정답이에요. 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454. 허수 Z와 켤레 복소수 Z바에 대해서 Z 곱하기 Z바 더하기 Z분의 Z바는 8. 자, 다음 식의 값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허수 Z잖아요. 일단 실수가 아니라는 뜻이고, 이건 켤레 복소수를 계산한 거고, 그럼 계산상 얘는 a 플러스 bi로 둔다면 얘는 a 마이너스 bi가 될 테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죠. 이쪽 부분은. 그럼 더하기 여기는 a 플러스 bi분의 a 마이너스 bi. 이게 8이란 뜻이에요. 여기 뭐 딱히 고칠 게 없고, 이거는 이제 실수화가 필요하겠죠. 여기 실수화 a 마이너스 bi, 얘는 a 마이너스 bi의 제곱이 될 테고, 그럼 앞쪽 여기를 이제 좀 더 정리해 보면 분모는 똑같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고, 여기를 정리해 보면 이게 두 번 곱해지니까 a제곱 이거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b제곱, 이거 두 번 곱하니까 마이너스 2abi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게 분모고 이만큼이 실수 부분이고 이만큼이 허수 부분이니까 이걸 쪼개게 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실수 부분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게 실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 분리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2abi 이렇게 되는 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 값이 8이라고 됐기 때문에 이게 8이고 얘가 0이 돼야 돼요. 그럼 따라서 분자가 0이 되는 거니까 ab 값이 0. 그럼 a나 b 중에 하나가 0이 돼야 되겠죠? 근데 아까 처음에 이 복소수 z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 써놨죠? 이 복수 z는 허수기 때문에 a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a가 0이 되면 b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b가 0이 되면 이거는 실수가 되고, 실수는 저 조건에 맞지 않죠. 그럼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a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 집어넣어요. 없어지고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럼 b제곱 마이너스 1은 8. 따라서 b제곱의 값이 9. b값은 뿔마 3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봅시다. 이거 z 마이너스 z바. z가 지금 좀 전에 봤던 것처럼 a가 0인 걸 알았죠. 순호수란 뜻이에요. 그럼 다시 바꿔 써야 되겠죠. z는 bi, z바는 마이너스 bi. 그럼 둘을 뺄셈하게 되면 여기가 덧셈으로 바뀌면서 2bi가 돼요. 거기에 제곱 4, b제곱 여기 음수 붙죠.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근데 b제곱이 b가 필요한 게 아니고 b제곱이 필요하네요. b제곱이 9, 4, 9, 36 음수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36이 정답이 돼요. 자, 다음 복소수를 계산하시는 문제. 네. i가 얼마죠? 이게 아마 역시나 이것도 일정 부분에 이제 반복이 있을 텐데, 여기에 분모는 i가 될 테고, 일단 순서대로 써보면 i분의 1,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i분의 3, 그다음에 플러스 1분의 4 이런 거 우리겠죠? 보통 4개씩 규칙을 갖는 게 일반적이니까 한번 4개만 일단 따로 모아서 계산해 봅시다. 그럼 얘랑 계산하면 얼마예요? 2가 남고요. 얘는 실수하면 마이너스 i가 되고, 얘를 실수하면 3i가 되죠. 그럼 둘을 더하면 2i가 되겠네요. 이 d는 뭐가 나올까요? i의 5제곱분의 5 더하기 i의 6제곱분의 6, i의 7제곱분의 7, i의 8제곱분의 8 이게 나오겠죠? 근데 얘는 다시 뭐랑 같으냐면 저거랑 같잖아요. i와 같고, 얘는 마이너스 1분의 6, 얘는 마이너스 i분의 7, 얘는 1분의 8. 얘네들이 붙이면 다시 2가 돼요.
여기는 실수하면 이쪽은 마이너스 5i가 되고 얘를 실수하면 얘는 플러스 7i가 되죠. 둘을 더 세면 다시 2i가 나와요. 결국 4개씩 묶으면 계속 이게 반복이라는 뜻이죠. 이해되나요? 근데 항이 총 몇 개 있는 거죠? 99개가 있어요. 99개. 그러면 4로 나누게 되면 24개 이게 존재한다는 얘기죠. 24개의 2 플러스 i가 존재해요. 그 끝에 몇 개 남냐면 3개 남아요. 근데 끝에 3개는 앞에 있는 3개랑 같은 패턴대로 흘러가겠죠? 그럼 앞에 있는 3개니까 얘는 마이너스 i, 그다음에 마이너스 2, 그다음 플러스 3i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분배하게 되면 48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계산하면 46. 그다음에 허수 부분 이렇게 계산하면 48 여기는 2i니까 플러스 50i. 따라서 b-a 4 이렇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6개 면에 각각 0, 2, 3, 5, 2i, 1 플러스 i가 적힌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가 있어요. 이걸 n번 던져서 나온 곱이 마이너스 32일 때 가능한 모든 n값을 구하시오. 여기 보시면 여기 2, 0은 곱하면 절대 안 되죠? 0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마이너스 32가 나올 수 없고 3도 3이나 5도 안 되죠. 30의 약수 중에 3이나 5가 없으니까. 그럼 결국은 복잡하게 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2 아니면 2i 아니면 1 플러스 i 이렇게 3개 수를 가지고 n번 던져서 마이너스 32가 되는 가능한 모든 n의 값, 그러니까 횟수인 거죠. 이런 숫자들을 몇 번 조합해서 곱하면 마이너스 32가 됩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찾아라 내는 얘기인데 일단 마이너스 32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2가 몇 번 곱해지죠? 5번 곱해지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얘는 이 상태 자체로 곱하면 이런 답이 안 나겠죠. 허수를 떨궈야 되니까. 그럼 얘는 제곱하면 얘를 2번 곱하면 이거를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두고 얘를 c라고 둡시다. 그럼 a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니까 b라는 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4i가 되죠.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럼 b를 4번 곱하면 16이 돼요. 그럼 더 곱하면 안 되겠죠? 이걸 더 곱하면 이제 여기다 또 다시 이거를 제곱한 게 16이고 다시 여기다 또 얘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64가 돼서 얘를 넘어갈 테니까 얘는 기껏해야 2번 아니면 4번 정도를 써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4번은 전부 다 말이 안 돼요. 4번은 16이잖아. 16에다가 2를 한 번 더 곱해야 32가 되는데 음이 붙었네? 얘는 음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4번씩 곱하게 되면 32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음을 붙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아예 생각할 수도 없는 숫자예요. 그럼 결국은 이 정도란 얘기죠. 얘는 b를 이 숫자 2i를 2번 정도 곱하는 것.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c랑 b는 또 관계가 있죠. c를 제곱하게 되면 이제 b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c를 4번 곱해야 b 제곱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얘를 4번 곱하면 2번 곱하면 얘 한 번이 되는 거고 4번 곱하면 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조합을 잘 적절히 짜서 이걸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2는 이 앞에 있는 2는 기본적으로 몇 번은 곱해줘야 되죠? 3번은 곱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4를 얘는 기껏해야 나올 수 있는 약수가 4를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2는 기본적으로 a를 3번 곱해요. a 기본적으로 8을 만들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30을 만들어야 되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4라는 숫자는 얘네 둘을 적당히 b와 c를 적당히 묶어서 b와 c는 얘네 둘이죠. 적당히 묶어서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i 곱하기 2i 이렇게 하면 얼마 돼요? 이게 마이너스 32가 돼요. b의 제곱이 마이너스 4였으니까. 그럼 두 번째 2 곱하기 2 이거는 거의 필수적으로 곱해야 되고 얘를 이거죠. 아까 얘를 2번 곱하면 이거라며요. 그러니까 여기는 2i 하나에다가 얘를 2i를 곱하지 말고 1 플러스 i를 2번 곱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32가 나오죠. 이렇게 해도. 얘네들이 곱하면 얘랑 같은 거니까. 그럼 세 번째.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 다음에 얘마저도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1 플러스 i를 몇 번? 4번. 그럼 마이너스 32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하나하나가 개체잖아요. 주사를 던질 때마다 하나하나가 개체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몇 번을 곱해야 마이너스 32가 된다 뜻이에요? 5번을 곱한다 뜻이고 얘는 몇 번이에요 그러면? 6번이고 얘는 몇 번인가요? 7번이겠네요. 그럼 나오시는 n값의 총합은 5, 6, 7, 18이 정답이 돼요. 나머지 수합은 더 이상 짤 수가 없을 것 같죠? 8번. 8번 어떻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아니야, 혹시나 내가 선생님 빠뜨린 걸 수도 있으니까. 8번 만들 수 있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 플러스 i 제곱이 6번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주사위 눈금이에요. 2라는 눈금 한 번. 주사를 던져서 여기 2라는 눈금 한 번. 또 2 한 번. 또 2 한 번. 그 다음에 2i 한 번, 2i 한 번. 이렇게 되면 주사를 5번 던진 경우가 되죠. 지금은 이 n이 뭐냐면 이 n이라는 거는 주사위를 던진 횟수예요. n번. n번. 그럼 5번 던지면 마이너스 32. 이런 케이스로 오면 6번 던지면 마이너스 32. 이렇게 던지면 여기 4번, 여기 3번. 총 7번 던지면 마이너스 32. 근데 그거 말고는 더 이상 던질 횟수가 없는 거죠. 이거보다 적게, 5번보다 적게 곱해서는 일단 숫자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기껏 쓸 수 있는 숫자는 이거 3개니까. 8번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32 부호가 안 맞거나 아니면 64처럼 숫자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렇게밖에 안 될 것 같아요.